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원하시면요. 아래 번호 24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전화 연결로 이 시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딸아이 보험이 20세 만기로 가입했는데요. 네네. 100세로 변경 가능한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중학교 1학년이에요. 네, 그리고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태 좀 알 수 있을까요? 현대산 구댕굿 어린이 CI 보험이에요. 네.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계실까요? 네, 5만 원 조금 넘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보험 가입하셨고요. 20세 만기를 좀 변경 원하시는 거고요. 네, 저희 조석훈 전문가 바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자녀분 혹시 다치셨거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8살 땐가 다리에 하상 입어갖고 네네. 한동안 병원 다녔었고요. 감기 같은 걸로 치료받은 건 아예 청구는 안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은 이제 과거의 것들은 이제 크게 지금 어차피 완치가 되셨을 거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지금 이제 100세 만기로 바꾸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표준형으로 해서 한 8만 원대 정도가 나오고요. 나는 좀 이게 많다 그러면은 이제 실속형으로 하게 하면 6만 원대가 되고 정말 가득 차게 한번 보장해주고 싶다 하시면 한 12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으실까요, 선생님? 한 10만 원대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10만 원대 정도요.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은 어린이 무해지 보험 이제 설명드리는 플랜 소개 시간은 없지만 다음번 혹시 방송 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생년월일이나 이제 우리 자녀 성함 개인정보 2차 상담 때 알려주시면 어느 보험사 어느 상품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특정 보험사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 보내드려서 같이 얘기 나누고 이거는 좀 많이 하고 싶다, 이 특약은 좀 줄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우리 선생님께서 부담되지 않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이렇게 설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녀 아마 구댕군 CI에 없었던 특약들도 포함될 겁니다.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이런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특약들로 해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을 때 혹시나 아까 8살 때 다쳤던 것처럼 혹시나 추후에 건강하다가 만약에 일어나서 안 되는 일로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필요한 상품들로 해서 한번 여러 가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험 만기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시거나 더 저렴한 플랜 원하시는 분들도요. 상담 통해서 합리적인 계획 짜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보험 365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번호도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99번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문자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뒷번호 3096님이시고요. 삼성생명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는데 코스피가 연일 하락세라 걱정입니다. 이러다 저 큰돈 까먹는 건 아닐지 겁나네요. 네, 조석훈 전문가님. 네.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네. 큰돈을 날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겁나는 주식시장에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 시장만 특히 지금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많이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국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주식시장이 올라야지만 역시 나의 은퇴자금이든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추후 문자 주신 분 제가 한번 전화드려서 한번 길게 한번 상담해 드릴 텐데 지금 아마 주식형으로 100%, 국내 주식형 100%, 해외 주식형 100%에서 주식형 100%로 놓게 되면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실질적으로 2,300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그 시청자분 다 아시죠? 1,800선에서 2,000선을 왔다 갔다 한 몇 년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2,300선 이제 올라가나 했더니만 다시 이렇게 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주식형의 100%로 넣어놓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국내 채권형과 근데 삼성 쪽은 아마 해외 채권형이 없을 겁니다. 채권형 펀드와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를 6대4나 7대3으로 해서 자동 재배분이라든가 오토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주식시장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6개월을 권해드리는데 주식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6개월 뒤에 알아서 그걸 이익 실현해서 채권으로, 그리고 채권이 수익이 나면 채권에서 이익 실현해서 다시 주식으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만 횡보장에서도 내 변액 유니버설 보험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마 가입하셨을 때 정확한 이런 내용들이나 설명들을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좀 길게 상담해 드리고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싫었을 때, 지금 이제 뉴스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앞으로는 뭐 달러와 금과 채권이 상승세가 이루어질 거, 안정자산에 많은 이렇게 자금이 몰릴 거다. 그래서 달러와 연동된 연금도 있고요. 저축보험도 있으니까 그런 대안 쪽으로 가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도 명쾌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간편하게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만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이 3개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우선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6이에요. 네, 그럼 3건의 보험 상태 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삼성생명에 네. 실비보험 11만 원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4만 5천 원, 네. 신한생명 안보만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비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해서 3건 하셔서 20만 원 가까이 좀 부담하고 계신데요. 우선 가입하신 보험들 상태 어떤지 저희 한윤정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삼성생명, 라이나, 신한생명 이렇게 3가지만 있으신 건가 봐요. 네. 네. 괜찮은 보험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고, 가입하고 계신 게 괜찮은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은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가장 괜찮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제대로 된 보험이어야 유지를 하실 거고, 또 적당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셔야 끝까지 유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사고가 났든 그 보험 사고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에 실비보험 11만 원, 아마 실손 의료비 외에 약간의 특약이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보험료 수준이. 맞나요? 네, 뭐 자잘한 게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실손 의료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인 치아보험을 따로 드신 건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암보험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가입 금액이 4만 원이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19만 5천 원의 보험료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다른 부분은 뭐 검토할 부분이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삼성생명 상품 같은 경우엔 지금 몇 가지 특약들이 가입돼 있다라는 이 부분을 검토를 꼭 받아보시고, 혹여 시청자분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담보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꼭 필요한 게 빠져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실손의료비는 최근 실손의료비로 전환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혹시 뭐 5년 이내에 특별한 질병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사고가? 유방 쪽 저번에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게 뭐 치매 주방이라고 하는데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하고요. 네. 매년 검사만 지금 받고 있고 예. 뭐 아프거나 사실은 수술하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신 상황이시라면 새롭게 뭐 최근에 나온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1만 원 내시고 있는 거에서 상당 부분, 적어도 한 8만 원 정도로는 앞으로 꼭 필요한 특약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는 저희가 증권을 분석해 보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기 네.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 전화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라도 계속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럴 땐 저희 보험 365 전문가를 마음껏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번호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 사연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뒷번호 3509님이시고요. 71년생 돼지띠 주부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웬만하면 비갱신형으로 암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현재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 비갱신형의 암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요즘은 뭐 갑상선 항진증 약 정도를 드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예, 암보험 시장이 네. 그 심사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분이 이 질병 외에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암보험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 좀 안내를 드리면 일반암 그러니까 암 치료비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중간 정도의 치료비 이거는 의료비와 그다음에 간접 비용 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한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유사암도 1,000만 원 그리고 고액암 2천만 원 그리고 생존율이 높아지는 이런 관계로 재진단암이라는 이런 부분도 2천만 원을 준비하시고 항암 방사선 수술비 이렇게 암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입하시게 된다면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하실 때 비갱신형은 13만 원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이 금액이 좀 생각하신 거랑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신다면 일반암 진단비와 재진단암 진단비가 가장 그 보험료 비중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조정하시면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20년 갱신형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갱신형이 2.5배 정도 더 비싸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또 암 약을 드셔도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는 있지만 회사별로 할증해서 받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할증 없는 새로 받아주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전문가하고 잘 의논하셔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또 명쾌하게 답변 드렸는데요. 뒷번호 3509님,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상담 전화와 무료 문자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는 준비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에 관한 상식부터 플랜까지 좀 다각도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조석훈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유병자 간편보험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께서 할머님께서 했던 얘기들이 하나씩 이해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어렵고 정말 날씨가 흐린 날은 옆구리라든가 허리가 조금씩 아파오는 것을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이런 것들을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어떤 뭐 약도 먹고 하다 보니까 밥만큼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시죠? 뭐 비타민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런 통들만 정말 한 10몇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보험 가입에 있어서 예전보다 심사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라도 나왔는데 그 유병자 보험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의 보험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겁니다. 가입 조건이 이거예요. 5년 이내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경화, 만성심장질환 이렇게 진단수술 2번만 안 받았으면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3개월 내에 진단받은 게 없고 의사로부터 소견받은 게 없고 2년 안에 1년 안에 2번 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야지만 또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한 그냥 딱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경화, 만성심장질환으로 진단수술 2번만 안 했으면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완화했으니까 보장 내역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진 것은 아니냐 나쁜 것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1,000만 원씩 가입 가능하고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1,000만 원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아플 수 있는 우리가 암 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이잖아요. 그 질환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가입이 거절됐던 분들 그리고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는 질병으로 지금 입원이나 수술이나 진단받으신 분들은 가입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납기는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이렇게 90세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는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해서 20년 갱신형으로 정말 장기 갱신형으로 3년, 5년 갱신이 아니라 긴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거에 해당만 안 되면 된다 그랬죠?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경화, 만성 신장질환이잖아요.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들을 진단을 받았을 때 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요로결석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찢어지거나 막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으셨던 분들도 다른 어쨌든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외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암내 심장질환, 간경화, 만성 신장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수술 입원하셨던 분들도 가입 가능한 이런 정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조석훈 전문가와 초간편 유병자 보험 플랜 만나봤습니다. 아픈 분들도요, 이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가입 조건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고 든든한 보장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명쾌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석훈 전문가님, 이 시중에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실제 꽤 많은 유병자 보험이 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보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특정 상품을 사고 싶은데 그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막 1+1 개념으로 사야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막 한 10만 원어치를 사면 뭐 10,000원, 뭐 5,000원 이렇게 상품권을 주는데 막 애매하게 7만 원, 8만 원 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막 조건이 붙었어요. 마치 유병자 보험도 이렇게 모든 것을 완화시켜 주는데 마치 다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많은 유병자 보험들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일반암 진단 이런 것들만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가입 조건은 굉장히 간편하지만 보장 내용 굉장히 알찹니다. 자, 초간편 유병자 보험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편하게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보험이든 이 가입자 연령에 따라서 가입 한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번 플랜에서는 어떤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 생각하면 우리 65세, 뭐 75세 생각하면 노인이라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한창이시고 그리고 뭐 지금 등산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여가 다니시는 분들 지금 제가 아시는 분 60세 넘으셨는데 우리 이 큰 오토바이 있죠? 큰 오토바이로 이렇게 전국 투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는 저는 이 나라에서도 이 중장년층의 나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한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모든 회사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 나이별로 가입 한도부터 말씀드릴게요. 65세 전까지는 일반암도 5천만 원,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안 해줬었어요. 아프셨던 분들에게는. 근데 아프셨던 분들에게도 이거를 해주겠다라는 거와 2대 수술비 매회 받을 수 있는 우리 심장 스텐트 삽입 수술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최소 3회 이상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장받게 해주는 거고요. 65세부터 75세까지는 한도가 조금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의 부모님 또 시청자분들의 나이를 대입해서 내가 기존에 이 두 가지와 이것이 없었다면 이거 위주로 집중해서 한번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세까지 그리고 90세까지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년생분들, 30년생분들도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가입할 수 있는 정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병에 걸렸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또 5년이 지났으면 상관없습니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경화, 만성 신장 질환을 내가 알았어도 5년이 지났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조금 이렇게 85세 또 90세가 됐다고 해서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령별 가입 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초간편 유병자 보험 플랜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플랜의 주요 담보별 가입 금액 또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서 65세 이하분의 그냥 가입 설계 표준형 맥시멈을 넣었을 때 기준입니다. 기본 계약으로 이거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낮은 기본 계약이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 유병자분들에게 상해중 그 입원 일당은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뭐 적절한 금액을 우리가 상담을 해서 원하시는 금액. 아니면 나는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빼기도 합니다.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빼기도 한다. 그리고 암 진단비, 암보험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씩 할 필요가 없이 뭐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갑상선암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이렇게 갑상선암 진단비를 함께 일반암 진단비와 같은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설계해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노란색이죠. 이제 뇌혈관 진단비 돼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 두 가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죠.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죠. 만약에 내가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설계를 해봤더니 보험료가 너무나 비싸다, 너무나 많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역시 최소 금액으로 줄이고 이 수술비 특약을 최대한으로 넣음으로써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의 진단비, 이 매회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를 최대치로 설정함으로써 수술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수령해서 병원비 또는 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혜택들이 주어졌어요. 심사가 완화됐으면 보통은 이런 보장들도 그냥 안 좋아진 상태로 보통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주요 보장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설계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아픈 분들도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든든한 보장 가능한 이 초간편 유병자 보험 플랜 만나봤습니다. 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보험 정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정 전문가님. 요즘은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 암의 사망률 못지않게 이 생존율도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5년 내 암 환자분들이 생존하는 생존율을 살펴보면 70.7%가 생존한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10년간,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 통계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는 54%였던 거예요. 그러면 무려 16.7%라는 그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이제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런 자료가 보여주듯이 정말로 생존율이 높다라는 거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어떤 암 보험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5년 암 발생 환자분들 숫자를 보면 21만 4,700여 명. 그리고 암 유병자가 161만 명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65세 이상 분들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자료이긴 하지만 갑상선암이 여성 1위 암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오진이거나
또 과잉 진단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위가 아니라 이제 한 3위 정도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위암이 다시 1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다행인데요. 이 암의 생존율이 좀 굉장히 높은데 제 생각에 비해서는 이렇게 생존율이 높다는 건 보험을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될까요? 생존율이 높다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 사고가 생겼을 때보다 우리가 다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사실 그 환자분의 향후 치료비나 아니면 그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생존하고 암이 걸렸는데도 생존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향후 치료비가 특별히 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 진단금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속적인 간접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진단암을 꼭 준비하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럼 계속해서 이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요. 저희 보험 365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99번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자, 전문가님, 그럼 여러 종류의 암 중에서도 이 보험 가입을 하실 때 꼭 살펴봐야 한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 한다 이런 암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늘 어떤 이제 암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드릴 때 남자 발병률 10위, 여자 발병률 10위 이런 자료들을 가끔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네, 여기에 보면 오늘 체크해드린 남자들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그리고 방광암 이런 종류,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 갑상선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 난소암 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일부 회사에서는 소외감이라는 걸로 분류를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담보들은 특히 대장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진단명에 같은 보험 가입 금액이 증권에 명시는 되어 있겠지만 그게 지급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보험 사고가 생기셨을 때 예상치 못하게 작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암의 종류가 굉장히 달랐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암에 대한 언급도 자주 들리던데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진단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발병 위험이 높은 암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국립암센터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갑상선암은 유방암, 여성분들에게는 유방암을 2배 이상 이렇게 발병하게 만드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고요.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위암과 대장암, 폐암과 관련이 있고요. 또 거꾸로 위암은 대장암, 폐암, 유방암. 그러니까 유방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하고 보면 유방암은 위암, 대장암, 폐암 이게 같이 묶어서 다닌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장암은 위암과 유방암에 또 관계가 깊게 있고요. 자궁경부암도 폐암과 대장암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암, 대장암, 위암에 또 2차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2차 암도 좀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셔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보험이 필요하겠죠. 저희 계속해서 플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아래 무료 상담 전화와 무료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프닝에서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환자 한 명당 비용 부담이 얼마나 높길래 이런 또 걱정들이 나오는 걸까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위부터 10위 암에 그 비용별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간암의 경우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있죠. 6,6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병원비만이 아니라 교통비, 간병비, 또 보조치료비, 병원에서만 치료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치료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췌장암까지도 6천만 원대가 필요한 걸로 나타나고 폐암과 담낭암은 4천만 원대 정도의 의료비가 준비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암, 대장암 요 두 가지는 2천만 원대 정도의 진단금이 있어야 치료받으시는데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샘암 요 순서대로 치료비의 비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자, 그럼 플랜 보기에 앞서서 꼭 기억하셔야 할, 꼭 보셔야 할 이 보장 범위 한번 표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암을 구분할 때 그냥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모든 암이 다 암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는 기준을 두기 위해서 또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나눠놓은 게 일반암이다, 유사암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유사암은 대장전막내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어디에 전이 되거나 이럴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그런 부분들을 유사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외한 모든 암들을 일반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유방암, 자궁암, 그 다음에 자궁체부암, 방광,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전막내암이라는 이 부분은 여기에도 또 기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장전막내암이 여기에 위치한 거는 회사별로 어느 회사는 대장전막내암을 유사암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 대장전막내암을 C코드로 받아오면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이런 회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서를 써주실 때는 대장전막내암에 대해서는 D코드를 발급해주는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대장전막내암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좋은 보험사를 이 부분을 다 보장해주는 보험사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대장전막내암이나 생식기암 등을 일반암으로 보장해주고 또 2차 위험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플랜 만나보셔야겠죠. 자, 바로 또 소개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최근에 점점 그 인수가 까다롭지 않고 정말 이제 완화돼서 모든 분들이 가입하시기에 좋은 보험 시장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내드릴 암보험도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면서 만기는 100세까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장전막내암이나 또 일부 회사에서는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궁, 유방, 방광, 전립선암 모두 일반암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사이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년 또는 30년 동안 보험료가 변동 없이 인상되지 않고 똑같은 보험료를 내시면서 20년 또는 30년 주기로 갱신하실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건 5년 이내에 암 병력만 없다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 이런 상품이시고요. 그리고 비갱신형 상품을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간경화증, 에이즈, 부인과 질병만 없었다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암보험 플랜 알찬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시고요. 앞선 혜택들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여러분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전문가님, 가입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셨어요.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 둘의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당연히 이제 갱신형이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다른 특약들은 배제하고 가장 보험료 비중이 높은 암 진단금과 유사암 진단금 딱 두 가지만 넣고 보험료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남자분들의 경우 20년 갱신형으로 4천만 원을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3천만 원 이 조건으로 하고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 40대 남자분은 22,000원 정도면 준비하실 수 있고요. 또 여자분들은 18,000원대. 그리고 50대 분들은 37,000원, 여성분들은 24,000원, 또 60세에 계신 분들은 46,000원과 33,000원 이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 대신 50세나 60세 여기서부터는 진단금이 4천만 원이 아니라 조금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염두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갱신형 암보험에서는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20년 납 90세 만기로 저희가 한번 짜봤는데요. 암 진단금 3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준비했을 때 40세 남자분은 49,000원, 여성분은 38,000원, 50세 분은 43,000원, 여성분은 39,000원. 그리고 60세 분은 남자분은 53,000원, 여자분은 4만 원대에 준비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에서는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보험 플랜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상담 필요하시면요. 저희 보험 365로 문의 주셔서 나에게 맞는 플랜으로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요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보험 플랜 하나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자, 암에 이어서요. 요즘 꾸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질병인데요. 바로 치매에 대한 이야기 저희 조석훈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 이 치매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경증 치매 보장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CDR 척도 1점이라고 해서 뭐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은 깜빡깜빡 하는 경우에도 이제 경도 치매 CDR 1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험사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냐, 줄 수 있느냐 마느냐를 좀 따졌는데 우리 그 가입하신 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MRI나 이런 어떤 진단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쉽게 받아도 이렇게 경증 치매보험금 지급한다라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뇌 검사 요구라든가 CT 촬영 이런 것들을 해서 경증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 없이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치매센터로 가서 받는 어떤 점수라든가 그런 것들로 받을 수 있다가 이제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기사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요. 치매 환자 수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수치나 통계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치매 환자 수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한 80만이 넘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추후 30년 뒤에는 뭐 300만까지 될 수도 있다, 270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0년이란 기간 동안 분명 저는 치매도 완치될 수 있는 뭐 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술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과 그러면 또 그 의술은 과연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발병했을 때 기준이겠죠. 만약에 발병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여전히 가장 부담되는 게 간호 비용인데 이 많은 분들께서 과연 간호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약이라든가 의술이 발견돼서 치료가 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증 치매부터 이렇게 많은 치매 보험으로 해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인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로 말씀드려 볼게요. 12분에 1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그 일과 하루의 시간이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직장인 일하는 시간과 맞먹죠. 그리고 10명 중 1명 중은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75만 명, 내년에 한 80만이 넘는다라는 수치가 되겠고,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이제 연령별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그 60세가 넘어서부터 이렇게 발병하기 시작하는데 70세부터 80세까지 그러니까 90세까지 가장 많은 연령대 그 연령대에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앓고 있으세요. 근데 이제 70세부터 90세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자녀들 위해서 다 몰아주셨지 내 은퇴 자금이라든가 내 돈 그나마 아파트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모를 간호비용이라든가 병원 비용들 마련해 두신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이 나이 때 정말로 더 많은 생활비라든가 자녀들이 나에게 병원비까지 보태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완치가 안 되는 우리가 암 내 심장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거나 수술로 정말로 내가 수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치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400만 넘는 분들께서 가입하시고 알아보시고 문의 주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만나볼 플랜도 집중해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시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02-2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플랜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른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10년 정도 넘으면 가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입 나이가 40세부터 70세까지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들 꼭 설계해드리고 가입을 이렇게 도움 드려야 되는 치매보험들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치매보험들 중에 정말 괜찮다라는 치매보험들의 평균적인 것들만 몇 가지의 평균적인 것들만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4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많이 문의 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통계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70세부터 90세까지가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아마 계산이 안 될 겁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70세까지고요. 보험 기간은 95세 100세 만기, 90세 만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야지 역시 저렴하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경도 치매가 1,000만 원이었다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거 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다시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중도 치매와 중증 치매가 이렇게 최대 가입할 수 있는 2천만 원, 7천만 원 되어 있고 추가적인 특약까지 되어 있고요. 중증도 2점에서 납입 면제되는 회사들로 꼭 선택하시는 게 역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핵심들이 있는 경증 치매 보험 보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경증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서 상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요 담보와 보험료도 마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표준 플랜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증 치매 시 500만 원, CDR 2점 1,000만 원, 그 이상 나왔을 때 1,000만 원. 근데 여기에서 이제 2점, 3점일 때는 진단비 대비 보험료가 그렇게 아주 비싸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는 2,000만 원, 3,000만 원 한도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했을 때 지금 보험료가 보시는 것처럼 여성분들은 한 3만 원대고요. 나이대별로. 남성분들은 5만 원대 정도, 그리고 50세 분은 한 3만 원대 정도로 해서 치매보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가 400만 넘게 치매보험 가입했다 그랬는데 이 보험료대로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내 치매보험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경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납입 면제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내가 치매가 안 걸렸을 때는 해지해서 환급금으로, 즉 노후자금이라든가 생활비로 보태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혜택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험료까지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매보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빼먹으면 좀 아쉬워요. 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이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맹경선 앵커께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화면으로 나올 텐데 굉장히 지금 글씨가 작아서 뭔지 한번 설명 좀 대신해 주시겠어요? 네, 이 서류는요. 네네네. 조석근 전문가님의 실제 어머님의 네네네, 맞습니다. 네, 간편 치매보험 보험 증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명자 씨가 저희 어머니가 되셨고요. 57년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으셨는데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37,000원대로 15년 나 90세 만기로 해서 경증, 중증
중증도까지 그리고 파킨슨병 진단비까지 다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증권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일이 2월 9일이구나 잊지 않고 계속해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네, 증권까지 보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만나보니 이제 간편치매보험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다른 치매보험과 어떤 점이 다른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회사의 치매보험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회사의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경도치 치매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증 치매로 발견하게 되면 진단을 받게 되면 500만 원의 진단금을 받아요. 그래서 아직 이 상태에서는 내가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진단을 늦춰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이라든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 진단비로 생활하시다가 사실은 완치가 안 되는 것은 현재 시대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증 치매에서 CDR 2점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그렇다고 이 2점 상태가 아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병원 진료 계속 받으시면서 더 이상의 보험료 내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제 진료 받다가 정말로 이제 너무나 안 좋아졌을 때 추가적인 금액을 받아서 가족들과 아니면 날 옆에서 보살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금액들을 적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치매로 인한 정말 올바른 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